요즘 유튜브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직접 해보기 콘텐츠입니다. 930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영국의 대형 유튜버는 지난 12일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를 직접 해보았다 라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이것은 현재 130만 조회수를 넘겼으며 겨우 700개의 실효에 비해 6.2만 개의 압도적인 좋아요를 보이며 네티즌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에 나온 대로 가스불에 설탕물을 데우기만 해 동그란 달고나를 찍어내려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달고나의 표면 온도까지 재는 과학적인 방법도 시도했지만 모양이 뭉개지고 철판에 들러붙는 등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간신히 좀 예쁘게 나왔다 싶은 작품 역시 철판에서 떼어내려는 순간 금이 가며 부서지는 바람에 그는 쌍욕을 날리며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온도를 재고 식히고를 반복하며 16번 이상 시도한 끝에 나름 타협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혀로 핥아가며 모양을 뽑아내려 했지만 손으로 대충 뜯어내는 우를 범하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고나를 믹서로 갈아버리더니 작년 한창 전세계를 타격했던 또 다른 한류 콘텐츠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을 끝냈습니다.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이 있는데 달고나 세트를 판매하고 있어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온통 부럽다, 우리 동네에도 한국인이 있었으면 이라는 네티즌들의 시기 섞인 댓글이 넘쳐났는데요. 이 모든 것을 제치고 한국인들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에 4.99달러라는 달고나의 가격이죠. 아무리 케이스와 바늘까지 포함한 가격이라지만 어릴 적 달고나를 직접 해본 사람이라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어릴 때 달고나 한 판은 100원에서 200원 밖에 하지 않았고, 달고나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드는 원재료 값은 겨우 28.2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4.99달러, 하나로 약 6,000원에 달하는 금액임에도 미국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하니 한국인 사장님께서 벌어들일 돈은 매우 부럽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것에 그만한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이 사장님께서는 어떤 미국인보다 가장 완벽한 달고나를 만들어낼 기술이 있으니 시장의 원리상 이 가격에 판매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사장님께서 K 달고나로 많은 돈을 버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가 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 한켠에는 스멀스멀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중국이 따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무척이나 빨랐습니다. 과거부터 중국하면 장사가 떠오를 정도로 그들은 신속한 트렌드 분석과 뻔뻔한 철면피로 장사를 하는 것에 아주 도같았죠. 중국에서는 TV, SNS를 불문하고 각종 배우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여 달고나는 중국의 문화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며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달고나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복, 관리자 마스크 등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전력난이 없었다면 훨씬 많이 팔았을 텐데 아쉽다라며 한국의 것을 빼앗는 데는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의 축제 기간인 할로윈 기간이 되자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 막대한 물량의 오징어 게임 굿즈를 팔아댑니다. 심지어 일부 제조업체들은 전력이 부족하자 자체 발전기를 돌리면서까지 공장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차지한 오징어 게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2일부로 한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1.1억 시청자를 달성해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총 구독자 수가 2억 900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전 세계의 구독자 절반이 오징어 게임을 본 것입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명이 돌려보고 여러 불법적인 루트로 보는 경우도 감안한다면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서 최소 3억 명은 거뜬히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던 작품은 미국에서 만든 영국 배경의 드라마 브리저튼으로서 총 8,200만 개의 계정이 시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오징어 게임은 이 브리저튼의 기록을 깬 것으로도 모자라 회당 7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브리저튼에 비해 회당 200만 달러로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줬죠. 이러니 넷플릭스가 미치지 않을래야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며 넷플릭스 SNS 공식 계정은 하루도 빠짐없이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전 세계 무차별 살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심쿵 로맨스를 보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어두운 장르의 공상과학 혹은 판타지를 보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긴장감 넘치는 범죄 영화가 보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로맨스 판타지물을 보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정치 영화를 보고 싶다면 이라면서 고이 모셔뒀던 보물을 선심 쓰듯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당근마켓을 보면 우리 집 강아지 너무 귀여워서 그냥 자랑하고 싶어 올려요 라는 글이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서야 한류 콘텐츠의 재미를 알게 된 거야? 사실 우리 넷플릭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미있는 한류 콘텐츠를 이만큼 쌓아두고 있었다고 라며 자식 자랑을 하는 듯한 넷플릭스의 모습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에 흥분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뿐만이 아닙니다. 제 채널에는 약 일주일 전까지 총 5개가량의 오징어 게임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실제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영상을 올렸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파리에서는 정말로 내가 먼저 게임을 할 거다라며 시민들끼리 주먹 다짐을 하는 난동이 벌어졌었죠. 이것을 본 한국인들의 반응은 다들 하나 같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믿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정도로 난리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만 빼고 몰래 카메라를 찍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면 1절, 2절, 3절을 넘어 4절까지 가는 것 같아 한동안 올리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공개된 미국의 뉴스를 보고서는 그 모든 생각을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국뽕에 더욱 분발해야겠구나. 다음은 미국 ABC 뉴스의 내용입니다. 일상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는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는데요. 90개국 이상에서 정점을 찍은 오징어 게임은 온갖 코스튬이 모든 쇼핑몰을 휩쓸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신고 있는 신발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발 브랜드 반스의 한 모델은 매출이 7,800% 급상승하였습니다. 언어학습 어플 중 하나인 듀링고에서는 한국어 강습을 위해 가입한 신규 유저가 40% 이상이며 대표적인 쇼핑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에서는 한국의 달고나 게임 챌린지로 난리가 났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며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각지의 축제에서는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를 보지 않으려면 눈을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방을 나서면 문 앞에 붙어있는 오징어 게임 초대 카드를 보고 흥분합니다. 오징어 게임 초대장은 단순한 유인물, QR코드, 이메일을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1, 2주 동안 한국의 국뽕튜브에서 나온 온갖 소식을 모두 짜깁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슬슬 인기가 식어가겠지라고 생각한 국뽕 유튜버들이 다시 분발하게끔 만드는 새로운 국뽕 채널의 탄생이죠. 급기야 미국의 MBC 뉴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빙도 부족하고 자막도 부족하다. 영어의 부족한 표현력으로는 원작의 깊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 넷플릭스의 번역이 오징어 게임을 망치고 있다 라며 넷플릭스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으며 폭스뉴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힘겨운 삶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매우 거창한 해석을 들고 나와 한국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담당한 황동혁 감독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리먼 브라더스 위기, 가상화폐 투자 열풍 등이 시나리오 구상에 참고되었다 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처음 이 드라마가 공개되었을 때 솔직히 대부분은 수많은 평범한 작품 중 하나라 받아들이는 이가 많았죠. 오히려 한국 밖에서 작품에 숨겨진 진가들을 하나둘 밝히며 그간 은연중 한국의 콘텐츠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한류를 과소평가하고 있던 한국인들의 눈을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것은 모두 정부가 수십 년간 계획해서 만든 산업이기 때문이다. 라는 황당한 기사를 쓰고 있으며 북한의 매체는 오징어 게임이 남한 자본주의의 실상을 폭로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일색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그들도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것일 텐데 한국의 콘텐츠를 봤으니 조만간 아오지로 끌려가겠군요. 알고 보면 고무부를 숙청한 김정은에게 있어서 은근히 공감 가는 드라마였으니 용서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류를 견제하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한류의 성공이 매우 고무할 만한 수준이며 그것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들게 한다는 뜻일 겁니다. 국내에서도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배우 정호연은 오징어 게임 하나로 일약 전세계 스타덤에 올라 얼마 전 루이비통의 글로벌 앰베서더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원래 모델 출신이었기에 루이비통은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드라마 속 새벽이와 지영이가 가고 싶다 했던 제주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드림 아일랜드라는 인식을 들게 하여 전 세계의 제주도 검색량은 급증하였고 온갖 글로벌 여행 미디어에서는 제주도를 소개하기 위한 칼럼을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인 이외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우리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가 드디어 진가를 발휘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세미나 안보를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에서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참석하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강압이나 거래가 아니라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은 포화를 맞아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철의 장막을 건넌 서구 문화와 방송 노출로 변화된 사람들이 휘두른 망치와 불도저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매우 타고난 국가입니다.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이 매년 100억 달러를 지출하고도 문화적 측면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의 성공으로 한국은 미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루가 다르게 증명되고 있습니다라며 미국은 21세기 최고의 소프트 파워를 지닌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국 소프트 파워의 비약적 성장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포함한 하드파워, 그리고 나머지 역사, 문화, 사상, 정치, 윤리, 종교 등 소프트 파워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국가들의 강제적 참여를 이끄는 하드파워와 달리 소프트 파워는 타 국가들의 도움을 자발적으로 이끄는 힘을 지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10조 이상의 재산 피해를 만들어낸 남아시아 대지진은 대부분의 피해 국가들이 동남아, 남아시아의 후진국들이었죠. 수많은 선진국들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긴 했지만 이것을 전부 합쳐봐야 하나로 4조 원가량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조차 수년간에 걸쳐 모인 기부액을 전부 합친 금액인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근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은연중에 가장 강한 소프트 파워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는 2019년 노트르담 성당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려 하루 만에 1조 원의 성금이 전 세계로부터 모였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건물은 프랑스에게 예산의 극히 일부만 써도 복구가 가능한 수준인데 세계의 국가들은 프랑스 소유의 문화재가 마치 자신의 문화재인 것 마냥 아픔을 공감하며 이것을 복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죠.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차이가 이끌어낸 극단적 사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수출함으로써 그것으로 파생되는 1, 2차적 경제 이윤만 눈에 볼 수 있지만 한국의 문화를 이식당한 전 세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감이 쌓이게 될 것이고 이는 추후 한국이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을 경우 너나 할 것 없이 주저앉고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발적인 국가의 행렬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